노조가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울산과 전주, 아산 공장의 생산 라인이 모두 멈추는 등 생산 차질 규모가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만년 3위에 머무르고 있는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부회장이 M&A를 통해 국내 1위 통신사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업체를 사들여 인터넷 TV 사업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은행이 금융권 성과 연봉제를 두고 노사 갈등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점에서 지난 9.23 총파업 때 노조의 파업 참여를 막기 위해 직원들을 감금하는 등 사측이 총파업을 방해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노사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개발 초기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 드론의 용도가 촬영과 택배에 이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산간이나 고지대 등의 기지국을 설치하는 데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의 전면 파업은 12년 만으로 생산 차질 규모만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신흥국의 거센 추격 속에 차 생산량도 급감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손실이 불가피해 자제해왔던 전면 파업을 이례적으로 벌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울산과 전주, 아산 공장 생산 라인이 모두 멈췄습니다. 또한 노조는 내일부터 30일까지 매일 각조 6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 노사는 임금 협상에서 잠정 합의했지만 노조의 찬반 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 피크제 확대는 사측의 철회로 해결됐지만 임금 인상안에서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6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도 임금 인상률이 예년에 못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현재 임금 15만 2,050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 달째 임금 협상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이미 19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10만 1,400여 대, 금액으로는 2조 2,300여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11년 만에 글로벌 5위에서 밀려난 가운데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통신업계 만년 3위인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부회장이 통합방송법의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케이블 TV를 사들여 1등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임 10개월을 맞은 권 부회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 이통사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사업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이 인터넷 사업 확대를 위해 케이블 TV 업체 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IPTV 사업자가 MSO 사업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7월 SK텔레콤이 CJ옐로비전 인수를 추진했다가 무산됐음에도 자신은 케이블 TV 인수 카드를 접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권 부회장은 1등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자그마하지만 입득할 수 있는 성공시장을 만들어드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그 식구들의 어떤 그 자세나 능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비즈니스 도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들하고 정말 형제와 같은 그런 파트너십
정말 그 한모처럼 가족과 같은 그런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지하게 많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졌습니다. 글로벌 사업 강화를 위해 권 부회장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에 인공지능 분야 두 곳에 지분 투자를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만년 3위인 LG유플러스가 향후 국내외 M&A를 통해 국내 1위 통신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 5월 성과연봉제 이사회 처리 강행과 동의서 강제 요구 논란으로 몸살을 치른 기업은행이 이번에는 사측의 9.23 총파업 방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파업 참여를 막아선 일부 지점장들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9.23 총파업 때도 압도적인 참여율을 보이는 등 기업은행이 금융권 성과제 노사 갈등의 최전선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총파업 하루 전인 지난 22일 저녁 9시경 일부 지점장이 파업 참여를 막기 위해 직원들을 감금하고 있다는 노조의 제보를 받고 기업은행의 한 영업점을 찾아갔습니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고 창문 틈 사이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노조는 이날 경영진이 파업 참여 인원을 50% 미만으로 정하고 잔류 인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점장들이 50% 명단이 채워질 때까지 퇴근을 시키지 않고 사실상 직원들을 감금했다는 겁니다. 특히 노조는 일부 지점장의 폭행 사례까지 있었다며 녹취 파일 등 근거 자료를 취합해 노동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에서는 일부 지점에서 지점장과 직원들 간 갈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영진의 강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기업은행 노사가 성과제로 유독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총파업 당일에도 자리가 텅텅 비어있던 시중은행들과 달리 기업은행은 압도적인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국책은행인 탓에 올 상반기 정부가 추진한 금융공기관 성과제 도입 과정에서 이사회 처리 강행 등을 경험해 절박함이 다른 탓입니다. 반면 시중은행 노조는 성과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측에 뚜렷하게 갈등의 날을 세우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은행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성과연봉제도 좀 이사회 통과돼서 뭐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나머지 은행 쪽에서 어떤 이상 징후 있다라는 건 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기업은행은 이변이 없는 한 지난 5월 이사회 결정대로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합니다. 노조는 올해 안에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라 연말이 다가올수록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SK텔레콤이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산간 오지나 고지대 등의 기지국을 설치할 때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고도가 높은 고속도로, 철도 신설 지역 등에 안테나를 설치하기 전에 장애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 드론. 개발 초기엔 공군기와 같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엔 촬영과 택배까지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산간오지나 고도가 높은 지역의 고속도로, 철도 신설 지역 등 기지국 설치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현장 측정을 하기 힘든 지역인 만큼 드론을 날려 안테나 설치 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서비스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제거하는 등 최적의 설치 장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점에서 드론 활용의 효과는 큽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산악 및 오지 지역의 이동통신망 구축 시 전파 조달거리 계산 및 전파 방해 요소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집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작업자가 전용 고글을 착용하면 드론 영상을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시 기지국의 철탑이나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될 안테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해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SK텔레콤은 추가 장비 도입을 통해 KTX와 고속도로 신설 구간, 재난망 등 향후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체크카드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앞다퉈 특정 계층을 공략한 체크카드를 내놓고 있고 이용자들은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 서비스를 누리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우리카드가 20대에서 30대 요구에 맞춰 출시한 썸타는 우리 체크카드. 7개월 만에 발급 매수 65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해외 이용때 혜택을 받는 하나카드의 비바지 플래티늄 체크카드는 2014년 4월 말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57만 개 이상 발급됐습니다.
국민 1인당 체크카드 보유량과 이용 실적 등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카드업계의 특화 체크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체크카드의 발급 매수는 1억 781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신용카드 발급 매수 증가율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체크카드의 인기는 카드 이용 실적에서도 나타납니다. 올 상반기 말 체크카드 이용액은 71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같은 기간 12.1% 늘어난 것보다 더 높습니다. 이처럼 체크카드의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신용카드보다 세제 혜택이 높은 데다 부가 서비스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는 결제액의 15%를 환급받지만 체크카드는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업계 카드사들의 경우 체크카드의 인기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올 초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가맹점의 경우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1.5%에서 1.0%로 낮아진 상황.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는 전업계 카드사 입장에서는 은행에 부과하는 정산 수수료 0.1에서 0.2%를 떼고 나면 사실상 역마진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개인 대 개인 금융, 이른바 P2P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P2P 금융을 사칭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불법 P2P 업체들은 높은 수익률과 투자금 보호를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해 이 대출자에게는 고금리 부담을 주고 투자자에게는 먹튀로 인한 원금 손실을 끼칠 수 있어 P2P 금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투자원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펀딩이라는 단어를 업체명에 붙이고 연 15%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P2P 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업체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투자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P2P 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업체의 경우 대출자에게 20-30%의 고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짜 투자 상품을 만들어 투자금을 모은 후 잠적하는 먹튀의 우려가 큽니다. 이처럼 위험한 불법 P2P 업체들이 존재하지만 이용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업체가 허위 과정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금융당국과 한국 P2P 금융협회는 P2P 업체들이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분명하게 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P2P 금융업체를 선택할 때는 홈페이지상에 투자 상품하고 각 대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익률 등이 정기적으로 공시가 잘 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현재 금융위원회와 P2P 금융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한국 P2P 금융협회의 회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법 사칭으로 의심되는 P2P 업체가 있다면 한국 P2P 금융협회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천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일간 고심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롯데그룹은 재벌기업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은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신격호, 신동주, 서미경 씨에 대해 일괄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대출금을 상환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 서민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서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이 상환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실 상환자에 대해 자산 형성 상품 제공 등 금융 지원 확대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채무 조정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는 관련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리 능력을 높여 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채권 매각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1년 안에 IPTV 가입자 수와 케이블 방송 가입자 수에 역전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IPTV 가입자는 해마다 200만 명씩 늘어나는 데 반해 케이블 TV는 지난해만 전년 대비 88만 명이 줄었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IPTV 가입자는 1255만 명, 케이블 TV 가입자는 1373만 명입니다. 최 의원은 현 추세라면 IPTV 가입자와 케이블 TV 가입자 역전 현상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는 원인으로는 이동전화와 IPTV 방송을 묶은 결합 상품이 꼽힙니다. 결합 상품 가입자 증가분은 지난해 IPTV 총 가입자 증가분의 81.1%에 달해 IPTV 신규 가입자 대부분이 이동전화와 묶인 결합 상품을 통해 가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금융당국이 허위 공시로 무리를 빚은 중국 원양자원의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중국 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재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애초 금감원 기업공시국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지만 최근 담당국이 바뀌면서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조사가 허위 공시 차원을 넘어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의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자 거래소는 7월 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허위 공시를 한 데 대해 중국인 대표 장화리 씨가 저가의 회사 지분을 인수하려고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대차 i30의 초기 반응이 뜨겁습니다. 해치백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가 신형 i30를 출시하며 새로운 바람을 몰고 있는데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i30 시승 행사에 박미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강원도 홍천 샤인델리 CC를 왕복하는 약 116km 구간. 주요 코스는 올림픽대로에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시승한 차량은 1.6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스포츠 프리미엄 트림 풀옵션 차량입니다. i30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디자인 변화는 현대차가 최초로 적용한 캐스케이딩 그릴입니다. 이 디자인은 향후 출시되는 전 차종에 적용될 예정으로 용광로에서 녹아내린 쇳물의 흐름과 한국 도자기의 곡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 차 외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i30는 기존 모델보다 더 길어지고 낮아진 것이 특징인데요. 전장은 4340mm로 기존보다 40mm 더 늘어났고요. 전고는 15mm 낮아져 스포티함을 더 강조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지나 서울 춘천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속도를 내봤습니다. 가속 성능은 탁월했으며 단단한 차체가 노면에서의 진동감을 잡아줘 안정감을 느낌과 동시에 소음을 차단시켜 실내가 정숙했습니다. 샤인델리 CC 인근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올라갈 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커브 구간에서도 안정적이었으며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일 때도 차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유럽형 다이내믹 주행 성능을 갖춘 만큼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널찍한 트렁크도 젊은 소비층의 마음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뒷좌석을 접으면 트렁크 공간이 더욱 넓어져 유모차나 자전거가 들어가기 충분합니다. 공간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층과 여성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현대차가 초기 계약을 분석한 결과 20, 30대 비율이 55%, 그중 여성 고객이 35%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작년 국내에서 3,292대를 파는 데 그쳤지만 올해에는 15,000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형 i30를 직접 시승해봤습니다. 차체 강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운전해보니 차와 운전자가 한 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단과 RV로 양분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신형 i30가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과 서울 메트로 노조, 부산 지하철 노조 등 전국의 철도 지하철 노조가 내일 연대 파업에 돌입합니다. 철도 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22년 만입니다.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9만 6천여 가구로 10월 물량으로는 16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17만 원으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속연수는 6배, 상여금 적용 비율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간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가 미진해 대상자 중 약 6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죠. 현재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양은 매우 적은데요. 이 소나기는 곧 그치겠고요. 내일 남부지방은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지만 중부지방으로는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이른 아침부터 내리겠고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5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서울이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29도 등으로 오늘과 비교해 4도가량이나 크게 오르겠습니다. 예년과 비교해도 4도나 높아서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와 남부 모두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서울 25도, 춘천, 대전 24도가 예상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낮 기온 속초 24도, 울진 25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광주, 대구 29도 등으로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다소 덥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은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남해상은 비 소식은 없지만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온 후 개겠고요. 다시 목요일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까지,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